2021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근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해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김영수 소령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거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납품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참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광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명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두 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징계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피드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 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증인들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 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입한 그런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제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에 단속에 적발이 돼가지고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 있으시죠?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26년 전 젊은 시절에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자, 송구하기 제가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예. 자, 0.11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은 면허 취소를 받고 그리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의 경우에는 행정 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면허 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면허 취소를 안 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 모두가 다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유독 송영무 후보자가 면허 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 음주 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작전 기획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 3일 날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나올 때까지 까바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제가 함대 사령으로 나갔을 때 그 아니, 면허 그때 취소가 있는 걸 알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 몰랐다. 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걸 왜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고 사건이 접수되면은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해가지고 기소 처벌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하고 2달이 지나서 5월 23일 날 소속 동보라고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대령 진급은 바로 몇 달 있으면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실이 나타나면은 진급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시 헌병 대장이 동기인 박모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김모 중령. 그래서 이 사건을 헌병은 동기가 있으니까 은폐가 되는데 없던 걸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다. 야, 내가 이거 봐줘도 경찰에서 이거 면허 취소 당하면은 나중에 근거가 남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쓰셨죠.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제 들은 제보에 따르면 그렇고, 그래서 대령이 내서 해군본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화분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달라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조사 사건 일체를 다 파쇄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제보가 왜 신빙성이 있냐면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1년 3월에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진해 사령부를 내려가서 그 자료를 제가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얼마나 이번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본인이. 그런데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국방부 경찰청 제가 요청을 뭘 하려면 후보자 군 복무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내용 및 상세 사고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뭐 기한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91년도는 본인이 진 죄가 있으니까 93년도부터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게 헌병돼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음주운전으로 해군 검찰부에 접수된 사건 기준 확인이다. 이거는 뭐냐? 혹시 다른 거를 요구해도 해군 감찰부에는 없거든요. 헌병대 자료만 있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 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쉽게言う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면허 취소를 받지 않은 거 그리고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타 1번 더 줍니까? 예.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자, 면허 취소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냐? 그 경찰관이 실수로다가 안 보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찰청에서 진해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위탁을 하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찍기 때문에. 자,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제보자가 보내온 내용인데 그 당시 우리 후보자께서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같이 근무하셨던 분한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저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광화문 1번가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우리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님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거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 법률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이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어떤 반성의 말씀이 좀 있으시든가. 과연 그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아니 아까- LIG를 방산업체에서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LIG 에서는 선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이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답변. 예.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예. 그런데 국방 관련 자문을 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하는 것이 노. 그게 아니죠. 제가 국회를 물은 것은 통해서, 예.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묻는 겁니다. 그 차이.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고, 사건이 접수되면은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해가지고 기소 처벌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하고 2달이 지나서 5월 23일 날 소속 통보라고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대령 진급은 바로 몇 달 있으면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실이 나타나면은 진급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시 헌병 대장이 동기인 박모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김모 중령. 그래서 이 사건을 헌병은 동기가 있으니까 은폐가 되는데 없던 걸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다. 야, 내가 이거 봐줘도 경찰에서 이거 면허 취소 당하면은 나중에 근거가 남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쓰셨죠.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제 들은 제보에 따르면 그렇고, 그래서 대령이 내서 해군본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화분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달라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조사사.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입한 그런 기웃거리는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에 단속에 적발이 돼가지고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 있으시죠?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26년 전 젊은 시절에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자, 제가 송구하기 알겠습니다. 그쳤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1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근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해줬다고 그랬어요. 맞죠? 김영수 며칠 전에 소령의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예, 맞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거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나쁜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광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명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2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징계,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비대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 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2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2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증인들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예. 자, 0.11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은 면허 취소를 받고 그리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의 경우에는 행정 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면허 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면허 취소를 안 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 모두가 다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유독 송영무 후보자가 면허 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 음주 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작전 기획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 3일 날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나올 때까지 까바득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제가 함대 사령으로 나갔을 때 그 아니, 면허 그때 취소가 있는 걸 알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 몰랐다. 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걸 왜